안녕하세요. 오늘 천연 노동자 밀린 거 다 갑니다. 첫 번째는 노동조합을 누가 장악하는가. 두 번째는 교섭과 투쟁이 조합원 동지들을 사측 심판자로 세운다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노동조합을 어떻게 장악할 것인가, 이것은 사측의 오래된 관심사입니다. 이 기능직 입사 과정에서 추천인을 준 것도 이러한 노무관리 연장선입니다. 그리고 인사제도도 대표적으로 승진이죠. 승진을 통해서 조직을 관리합니다. 노무관리인 거죠. 복수노조 시대에서 사측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만도노조에 대해 공들이고 길들이기로 전체 노동조합을 관리합니다. 이 그림이 잘 보여주죠. 사측이 다수를 장악하는 법. 우리는 천연노동자 70호에서 2012년 사측은 직장 폐쇄로 단체 행동권을 노동조합에서 떼어냈다라고 말했죠. 이 단체 행동권을 떼고 나니까 마치 이제 단체 행동권이 직장 폐쇄로 마치 불법이다. 단체 행동권은 불법이다. 이런 딱지를 씌운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수를 차지한 기업노조는 2012년부터 2023년까지 무쟁의의 굴레를 쓰죠. 물론 소수노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공세는 바로 만도노조 임원이었죠. 사측의 그 주요한 공략 지점은 임원들에 대한 그 골프였습니다. 골프를 통해서 벽을 허물었다고 할까요? 그렇게 진행돼 왔죠. 그러다 보니까 만도노조에서 임원을 역임했던 동지 중에는 기업노조는 사무장 노조다. 사무장이 하기 가장 좋은 노조다. 라는 한마디를 던지기도 합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바가 있죠. 지난 만도노조 선거에서는 이런 것들 때문에 전임자 노조다라는 얘기도 나왔습니다. 음미할 만합니다. 사측은 단체행동권 복원을 가로막고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안에 쟁점이 될 만한 것을 피하게 하고 공장별 외주를 관철시키고 정몽원 회장을 향한 문제의식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만도노조 임원에 대해서 공을 들였죠. 단체 행동권이 드높인 조합원 동지들의 노동조합 통제력. 사측은 물론 공들이고 길들여 왔지만, 그리고 그걸 다수 노조를 공들이고 길들이면서 소수 노조까지 관리해 왔지만, 지난 2024년 사측은 허를 찔립니다. 만도노조와 만도지부의 파업투쟁이 12년의 무쟁의 굴레를 깨고 파업투쟁이 벌어졌죠. 물론 아쉽게도 투쟁을 통해 핵심 요구를 쟁취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파업투쟁은 조합원 동지들을 노동조합의 주인으로 각성시키죠. 체결 찬반 투표를 통해서 사측을 심판하는 주역으로 우뚝 섰습니다. 사측이 아무리 다수 노조의 임원을 공들여도 전체 조합원 동지들을 상대로 공을 들일 능력도 생각도 없기 때문에 단체 행동권을 사측은 싫어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연이어서 사측의 심판자로 세우는 교섭과 투쟁. 요즘 이재명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화제죠. 윤석열의 3년이 얼마나 지긋지긋했는지 보여줍니다. 여전히 인선에서는 우려를 자아냈죠. 그래서 특수부 검사 출신 오광수 민정수석은 낙마했습니다. 우리는 조합원 동지들의 노동조합 통제력에 가장 관심사죠. 사측이 자랑하는 노동조합 통제력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측이 워낙에 경영에서 발휘할 능력들은 미래를 내다보는 통찰력, 목표를 정하고 실천하는 추진력 뭐 이런 것들이겠죠. 하지만 눈에 띄는 것은 노동조합에 대한 통제력이었습니다. 2020년 전 공장 희망퇴직을 합니다. 추진하죠. 이때 노동조합 임원들 중에 그때 당시 임원들 중에 희망퇴직 의사가 있는 임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자 사측은 이들을 교섭 마무리할 때까지 붙잡아 두고서 교섭이 끝나자 희망퇴직을 열어주는 아주 독특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너 교섭 끝내고 희망퇴직해. 그때 희망퇴직할 수 있게 해줄게. 이건 사실 노동조합을 우롱한 겁니다, 사실. 하지만 전체 조합원을 설득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실질적 체결권이 누가 있는가에 주목하죠. 단체협약, 단체교섭 조항에 따르면 체결권을 가진 대표자로서 교섭위원을 구성한다라고 돼 있어서 교섭권과 체결권이 마치 교섭위원에게 있는 것처럼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뭐 있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노동조합은 규약이나 규칙을 통해서 조합원 동지들의 투표로 체결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실제 조합원 동지들한테 권한이 있다고 봐야 됩니다. 대통령실은 이재명 정부라는 이름 외에 국민주권정부라는 별칭을 쓰기로 합니다. 87년 6월 항쟁 이후 별칭을 사용한 정부는 김영삼 때 문민정부, 김대중 때 국민의 정부, 노무현의 참여정부뿐이었습니다. 한동안 사라졌다가 다시 복원되는 셈인데요. 국민주권은 대통령만 뽑는 주권일까? 라는 물음을 던집니다. 우리는 국민주권이 노동조합처럼 조합원 동지들이 갖는 실질적인 체결권, 그 다음에 노동조합 최고임원에 대한 불신임에 이르기까지 확장되기를 바랍니다. 임금은 교섭 대상입니다. 협조 대상이 아니죠. 예전 평택 ABS 공장에는 신입사원의 조건으로 직장 생활 경험이 없는 자, 그리고 지역 연고가 없는 자를 원했던 것으로 알려졌죠. 두 조건 모두 충족할 경우는 1순위였겠죠. 이처럼 사측은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노동조합의 고삐를 틀어줍니다. 이에 맞서서 노동조합은 사측의 통제에서 벗어나기 위한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단체행동권과 실질적 체결권을 모든 영역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 우리가 그동안 확대하지 못한 고용안정위원회, 여기에는 단체행동권, 그 다음에 체결권, 이 문제가 여기까지 확대돼 있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대하는 것들이 되게 유력한 방안이다라고 봅니다. 통상임금도 역시 교섭에서 다룰 때 사측 한층 부담스러울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노사협의의 개념인 협조 대상이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